우리나라에는 자연풍광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좋은 여행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행지에 감탄하면서도 그곳에 있는 문화유산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유홍준 교수의 신간, 한 권으로 읽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추천하는 답사 1번지로의 답사 여행을 소개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행 브로셔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답사 여행은 전남 영암의 월출산 도갑사에서 시작합니다. 월출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도갑사는 신라 말기에 풍수지리로 유명한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왼쪽 숲 사이로 난 돌계단을 잠시 오르면 국보 제50호로 지정된 해탈문이 나타납니다. 조선 성종 4년인 1473년에 건립된 해탈문은 조선 초기의 목조 건축으로 규심포와 다포 양식이 공존하는 모습인데 안쪽 기둥 위에 홍살문이 설치된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탈문 내부에는 금강역사상과 함께 문수, 보현 동자상이 있는데 보물로 지정된 진품은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이곳에는 복제품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해탈문을 지나 광제로에 들어서면 고려시대 5층 석탑과 대웅보전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정갈하고 단출한 대웅보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큰 불사를 하여 2층 대웅보전이 들어선 지금은 호젓한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대웅보전 앞에 있는 보물 제1433호 도갑사 5층 석탑은 이중기단의 5층 석탑입니다. 조각 및 구조 수법 등의 특징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안정된 조형미가 돋보이는 석탑입니다. 대웅보전 옆으로 국사전을 지나면 산자락 아래에 수미왕사비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52호인 수미왕사비는 조선 세조의 왕사였던 수미왕사의 활동과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문에 석수와 야장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 것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대웅보전을 지나 미륵전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은 월출산으로 오르는 등산로인데 숲이 우거져 초록의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언덕을 오르면 미륵전이 나타나는데 미륵전 안에는 미륵님이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 말에 만들어진 보물 제89호 석조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석가를 모셔놓고도 미륵전이라 부른 것은 부처님의 교리보다도 세상을 구원하는 미륵님이면 그만이던 조선 후기에 말세 신앙이 남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미륵전에서 내려와 산 위쪽으로 몇 걸음 더 올라가면 보물 제1395호인 도선국사비가 있습니다. 높이 4.8m의 거대한 이 비석은 도갑사를 세운 도선국사와 중창한 수미왕사 두 분의 공적을 새긴 것인데 제작기간이 무려 17년이었다고 합니다. 비석을 받치고 있는 돌거북은 크기도 대단히 거대하지만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보박물관에 들러봅니다. 성보박물관 가운데에는 보물 제1134호인 문수 동자상과 보현 동자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는데 문수와 보현이 동자형으로 표현된 독특한 작품으로 사자와 코끼리를 탄 모양의 유일한 목조상이라는 문화재적 의의가 있습니다. 성보박물관의 한쪽 벽면에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홍준 교수가 조선시대 불화의 최고 명작으로 극찬했던 관음 32응신도의 실제 크기 정밀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32가지로 변신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낸 관음 32응신도는 화려한 고려 불화의 전통과 조선 전기의 산수화풍이 함께 어우러진 조선시대 회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소중한 탱화가 일본 교토의 사찰인 지은원에 소장되고 있다고 하니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도갑사에서 월출산을 크게 돌아 반대편에 있는 강진 무이사로 향하다 보면 월출산 밑으로 넓게 펼쳐진 차밭의 풍광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태평양 다원에서 운영하는 차밭인데 면적이 무려 33.3헥타르에 이른다고 합니다. 큰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산세가 뛰어난 월출산은 예로부터 산 주변에 여러 사찰을 중심으로 차나무가 재배되었습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월출산에서 나오는 차가 천하에서 두 번째로 좋은 차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지금은 월출산 아래로 차밭이 드넓게 조성되어 해마다 5월 초가 되면 이곳은 온통 초록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5월의 강진다원은 다도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에게도 그윽한 차향기에 취하며 녹찻잎을 따는 체험도 가능한 좋은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이사는 강진의 월출산 기슭에 있는 소박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찰입니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정면 3칸의 맛배지붕 주심포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건물이 바로 국보 제13호인 무이사 극락보전으로 조선 성종 7년인 1476년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입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조사당 같은 고려시대 맛배지붕 주심포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종묘나 대성전에서 보이는 단아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무이사 극락보전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소담하고 단정한 궁극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락보전 안에는 삼존불 뒤로 국보 제313호인 아미타 열애 삼존벽화가 있습니다. 조선 성종 7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화려하고 섬세한 고려시대 불화의 전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데 협시보살이 본존불과 같은 크기로 표현되는 등 조선 초기 불화의 특징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극락보전의 삼존불은 아미타 열애 삼존좌상이라 불리는데 보물 제13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불벽화의 뒷면에서는 백이관음이 손에 버드나무와 정병을 들고 구름 위에 떠있는 모습을 한 보물 제1314호 백이관음도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극락보전 옆으로는 보물 제507호 선각대사 탑비가 있습니다. 선각대사 탑비는 보기 드물게 탑의 형식을 취한 부도인데 탑비에는 선각대사의 행적과 함께 당시의 사회 제도와 문화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락보전 뒤편에 있는 미륵전에는 다소 특이한 모습의 고려시대 석불이 모셔져 있는데 마음씨 좋은 동네 아주머니의 모습으로도 느껴집니다. 무이사를 방문하였다면 근처에 위치한 백운동 원림에도 들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백운동 원림은 조선 중기의 처사 이담로가 조성한 원림인데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운 배치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고 있어 명승 제115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원림의 진입로는 숲이 매우 울창한데 특히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솔길 옆 바위에는 이담로가 새겨놓은 백운동이란 글씨를 볼 수 있는데 백운동이란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12년에 이곳을 다녀간 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제자인 초이선사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호남의 유서 깊은 전통 별서의 모습이 오늘날 재현될 수 있었습니다. 원림의 하이라이트는 담장 밖의 언덕 위에 위치한 정선대라는 정자입니다. 정선대에 오르면 백운동 원림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신선이 머물렀다는 월출산 옥판봉을 한 폭의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원림의 뒤편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드라마 환혼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백운동 원림은 담양소서원, 완도 보길도의 세연정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평가되는데, 조선 중기 선비들의 은거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백운동 원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월남사지가 있습니다. 월남사지는 월출산을 배경으로 월남마을 중앙에 있는 절터인데, 전라남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절터 안에는 보물 제298호 월남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돌을 가공하여 벽돌 모양으로 쌓아 올린 모습으로 백제 모전 석탑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탑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보물 제313호 진각국사비가 있는데, 귀부에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 장식 등으로 인해 고려시대 후기 탑비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훼손된 비신과 함께 넓은 절터에 쓸쓸히 남아있는 3층 석탑의 모습을 보면 문득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답사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강진군 도안면에 위치한 다산초당입니다. 다산초당은 강진만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의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다산은 1801년에 강진에 유배되어 18년 동안 머무르면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6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다산초당은 원래 목조 초가였는데 복원 과정에서 기와집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초당 바로 옆에는 사각형의 연못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돌을 쌓아 조그만 산처럼 만들어 놓은 연지석 가산이 있습니다. 초당의 좌우에는 다산이 주로 기거하며 저술 활동을 했던 동암과 제자들의 유숙처였던 서함이 있습니다. 초당 뒤편 계단을 잠시 오르면 다산이 직접 정석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정석바위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산초당을 비롯한 이 일대는 정약용 유적으로 통합하여 사적 제10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산초당에서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곳이 있는데, 백년사로 넘어가는 뒤편 언덕에 있는 천일각이라는 정자입니다. 다산은 이곳에서 강진만을 내려다보며 고향인 남양주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바다 건너편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형 정약전을 그리워하기도 하였답니다.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도 시라쿠시의 사상을 집대성한 다산의 아픔과 노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추천하는 남도의 주요 답사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우리의 문화유산을 조금씩 더 이해할수록 우리 문화와 국토에 대한 자신감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좋은 답사 여행지들을 찾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출판사 창비와 함께하는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